안녕하세요. 2021년 8월 9일 개장전 태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요일 한국 시장은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업종의 유동성이 말라버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고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은 마땅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나 섹터가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보면서 어떤 이슈를 포인트를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수치는 월가의 예상치 80, 한 3, 4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 이상 뛰어넘으면서 94만 명대로 고용 회복이 아주 빠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어떤 난리가 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죠. 고용이 회복되는 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 같은 완화 정책을 종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서 일단 난리가 났습니다. 채권 시장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6%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내려오던 게 톡 하고 솟았어요. 자, 그런데 채권시장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공포심에 패닉셀이 좀 이어졌다 아니면은 그냥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지금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채권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용도가 낮은 채권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뛰지 않은 상황이고 그만큼 금리가 높게 쳐줘지는 이렇게 좀 이자율을 높게 볼 수 있는 5%, 6%, 10%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가가 고평가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채권 가격도 아주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으니까 자산 자체 내 자본을 증식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투자 상품으로서 주가가 많이 못 간데 채권 가격도 떨어질 거래.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정말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다가오고 있는 뭔가 그 단계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 고용이 좋다라고 하니까 달러가 큰 폭으로 올랐어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달러 지수 강세에 대해서 혹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달러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채권 아니면은 이렇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DJ 파월, BJ 파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고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목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공화당원이죠. 지금 블루웨이버 민주당이 이제 하원과 상원과 대통령을 모두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원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원 혹은 민주당에서 지목하는 경제 대통령을 앉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이제 연임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도 뭔가 그 정책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당장 파월 의장은 그러니까 1기입니다. 이게 미국의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2번 연임이 가능해요. 대통령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2기가 구성이 되면 뒤가 없는 거죠. 뒤가 없다라는 소리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또 뭔가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모론 중에 하나로 또 떠돌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정책이 조금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신경을 쓰셔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주가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느냐, 빅테크가 모두 다 하락하고 금리 인상에 의해 가지고 보험, 금융, 그 다음에 증권, 보험이나 금융은행 이쪽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지금 메이투안 디엠핑에다가 10억 달러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역대급 벌금 부과를 예고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라든지 징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밀렸다,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수로 놓고 보시면 S&P 500은 0.17% 거의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 다우존스는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0.4% 상승, 나스닥은 빅테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정반대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6
0.36% 하락을 했어요. 자, 0.36% 나스닥만큼 빠졌네, 꽤나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듯이 지금 한 달 혹은 6개월 동안 흐름을 보시면 빠진 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밀리면서 1.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지난 한 달간 움직임을 보시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았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IT입니다. LI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정책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볼 것 같은 그런 ETF다 보니까 상승률이 제가 좀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또 1% 올랐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요렇고,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고에 대해서 크게 반영한 건 아니다만 나스닥이 폭락한 것도 아니고 0.4%면은 그냥 좀 하락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건데, 지수보다 원자재 시장에서 아주 큰 그 혼란이 발생했다. 채권 시장도 미쳐 날뛰었지만 원자재 시장 역시도 미쳐 날뛰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꽤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한 달 내 최저점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란과 G7에 있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누가 공격했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산 플러스 달러 강세.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금입니다. 금 가격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유가는 어쨌든 소비가 되는 자원이기 때문인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낭떠러지예요. 말 그대로 회복도 없고 매수도 없고 그냥 쭉 매도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루 만에 거의 한 3%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강세면은 원자재가 빠진다 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는데, 요것은 다른 구리나 아니면 알루미늄, 납 요런 데서도 일반적인 금속, 산업재 금속이나 아니면 농산물 쪽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그나마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도 1% 내외 오는 게 고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으르렁했어요. 하지만 달러가 으르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혹은 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아주 큰 폭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경제 회복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자산 가격 고점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금을 사기에는 너무 올드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또 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안정해요. 이거는 왜냐면 ETF라는 그 주식시장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떨어질 때는 확실히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달러가 강세예요. 하지만 원화도 강세예요. 다행입니다. 원화가 강세로서 1145원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 방어한다로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EWITF가 1.2%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이제 EWITF가 MSCI에 있는 사우스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 없이 외국인들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그 총 시가총액 혹은 총 그 지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200이 0.34% 금요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EWI가 1.22% 빠졌다라는 거는 조금 많이 밀렸다라고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히 외국인의 매수를 바라지는 못하지 않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글로벌 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어요.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러시아가 꽤나 큰 폭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원자재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원자재 포함된 애들이 다 떨어졌나 하고 봤더니 브라질은 꽤 큰 폭으로 올랐어요. 자, 그런 점 놓고 보시면 호주도 올랐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간 하루다 정도로, 공통점이 없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일본이 휴장이에요. 네, 올림픽도 끝났는데 일본은 하루 더 쉬네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CCI, PPI와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월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에는 롯데렌탈 브레인즈 컴퍼니 아주스틸의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월요일 밤에는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졸츠라고 하는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6월치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뭔가 미국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근거 자료로서 상당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또 한번 이제 고용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에는 국내에서 크래프톤의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시장의 유동성이 카카오뱅크 매키로 다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화요일날 투자를 이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있다라는 거고, 이외에도 이제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라파엘 버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토마스 버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작 회복에 대해서 혹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오히려 크래프톤의 상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지난 금요일처럼 아무 종목도 안 움직이고 카뱅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또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밤에는 중요한 경제지표나 연설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원티드랩의 신규 상장이 수요일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의 청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청약 준비도 미리미리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에는 일본의 그 7월 공작기계 수주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공작기계라고 하는 거는 독일과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뭐 수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요일날 이제 글로벌 제조업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인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거기다가 실질 소득치가 발표가 됩니다.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 고용이 늘어난 건 확인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거기다가 가장 좀 이거는 좀 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채권 발행이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목요일 새벽에 재무부의 대차 대조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채권 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오를 것인가, 경제복이 되니까 채권 가격이 뭐 인플레이션도 있을 것이고 경제복 때문에 채권 가격이 뭔가 떨어진다,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냐, 에페팅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지금 채권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니까 채권을 누군가가 계속 매수하고 있는 한, 연준이 계속 채권을 매수하고 있죠. 자, 신규로 공급은 안 되는데 누군가 계속 수요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하는지도 조금은 이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목요일 오전에는 일본에서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플래티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되기도 합니다. 근데 플래티어를 보니까 그 기관 청약률,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바이젠셀의 청약도 시작된다라는 점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와 같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뭐 이게 증산이 얼마나 되고 소비가 얼마나 되고 유통이 얼마나 됐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국제유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는 엠노라는 기업이 또 금요일에 신규 상장됩니다. 이 화수 목금 하나씩 이제 신규 상장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IPO 잔치다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가의 변동성과 이제 유동성이 조금 큰 영향, 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날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고 이번 주 화요일날에는 크래프톤이 상장이 됩니다. 아주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얘네들이 시장의 개인 유동성, 개인 자금을 많이 빨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단타를 칠 수 있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돈의 유동성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테마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한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조금 단타를 덜 쳐야 되지 않나, 크래프톤 정도 수준에서 그냥 단타를 치던가, 아니면은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뭔가 거래량이 터지고 매도가 나오고 이런 게 이어지는지도 좀 보시면서 좀 그 시장의 유동성 양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화요일날 크래프톤이 상장이 되면은 카카오뱅크로 수익을 얻었던 돈들이 또 크래프톤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이 소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일단 실적 발표도 이제 끝날 만큼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8월에 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그건 아주 크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카뱅에서 크래프톤으로, 혹은 크래프톤에서 그 다음 어떠한 기업들로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언제 상장이더라? 일진 하이솔루스는 아직 상장일이 미정이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본에서는 람다 변이가 발견됐답니다.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건데, 람다 변이가 지금까지는 그 남미에서만 주로 발견이 됐던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그 바이러스입니다. 자, 근데 람다 변이가 델타 변이에 이어가지고 이제 선진국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소리긴 한데 어느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통계의 정확성도 조금 낮고 거기다 위생 상황도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가 안 돼서 사망자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은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치명률을 보이는지, 요거는 시장에 또 영향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고 셧다운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되게 그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이어지는 2타, 3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AI 연구가 질적으로 미국에 앞섰다라는 보고서가 다른 곳도 아닌 스탠퍼드 대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안면인식이나 자율주행 같은 기술 발전에 있어서 미국, 유럽,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죠. 심지어 독일에서는 그 CC, 우리 자동차 블랙박스를 다는 게 불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로 개인정보에 민감하고 뭔가 이게 사회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발언권이 강한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G7이 이번에 합의문도 한번 냈었죠. 자, 그런데 요 보고서는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왔고, 중국의 AI 연구가 미국을 앞질렀다, 유럽을 앞질렀다. 그만큼 이제 AI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왜?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 사람을 복제하는 그런 과학자까지도 뭐 계속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그 정도로 중국은 규제에 대해서 뭔가 기술 발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요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것을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중국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모른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AI 관련돼 가지고 조금은 미국이 경계를 하면서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슈퍼컴퓨터 관련된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었죠. 중국은 현재 신규 슈퍼컴퓨터를 만들지 못하는,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정부가 주도하여 AI 연구에 투자를 집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투자자들은 우와,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이 테마주로 네, 그런 얘기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소소한 재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쌍용차 관련 인수전 소식입니다. 강성부 대표라고 하면은 한진칼에서 되게 그 KCGI 한진칼 관련된 사건에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인데, 지금 여기가 한오토모티브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인수해서 뭐하게 인수가 되겠어? 라는 조금 이건 좀 많은 투자자들이 좀 비관적인 시선으로 좀 많이 지켜왔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삼라만상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한오토모티브도 쩐주를 찾았다라고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모펀드들이 여기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성부 펀드까지 등장을 했고, 뭐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의 그 가격이 돈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하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또 다이나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단타예요. 무조건 단타예요. 이건 무조건 단타입니다. 쌍용차가 가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다음으로는 삼성증권이 이제 올 상반기에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섰다라는 건데, 삼성증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많은 증권사들이 거래가 많아지고 뭔가 대출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해외 투자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증권사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증권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곳이 실적 깡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률도 좋고 주가도 많이 안 올랐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연구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국경제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SM, 카카오뱅크 등의 뉴스들이 눈에 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2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뭐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뉴스들도 한 번씩 좀 지켜보시면서 미국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국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번주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뭐 태풍이 온대요. 또 태풍 관련주도 또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슈는 계속 살아있고 주가는 주식시장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이제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나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내용들 혹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좀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혹은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있었던 사건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 정보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9월 정도면은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얼른 요것도 이제 제가 책이 출간되면은 아침에 이 시간에 이벤트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다려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는 뭐 큰 요동 없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지켜볼 만한 거는 지금은 뭐 IPO가 워낙 많다라는 점, IPO 맥스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 고점 논란의 거의 뭐 마지막 점일 수도 있어요. 버블 논란의 끝에는 IPO가 많다라는 그런 낭설도 있는데, 그게 뭐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금역에서 뭔가 주식시장의 붐이 끝날 것 같진 않다, 상승이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동 없이 마무리되고
또 다음 주에도 혹은 뭐 다음 달에도 좋은 실적에 대해서 혹은 좋은 뭔가 그 수급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월요일 태피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